50대, 60대 이상이신 분들의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책 한 권은 될 만큼 이런저런 사연이 있게 마련이에요. 특히 노후가 힘든 분들일수록 할 얘기가 정말 많으실 텐데요. 그런데 이렇게 노후가 힘들어진 원인 중 자녀로 인한 경우도 사실 꽤 많아요.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과 교육열은 식을 줄 모르고 대단하잖아요. 그래서 알면서도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래도 최근 들어 노후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자녀들과의 일정한 부분까지 선긋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는 있어요. 그렇더라도 자녀 앞날, 자녀 잘 된다는데 인색하게 굴기 힘든 게 부모 마음이기도 하죠. 오늘은 자녀에게 올인한 한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지원과 우리의 노후에 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실제 사연은 좀 더 복잡한데 이해하기 편하게 각색을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. 중견기업의 간부로 일하는 한 씨에겐 공부를 잘하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. 특히 아들은 신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해서 늘 한 씨의 자랑이기도 했고요. 결국 아들은 누구나 선망하는 미국의 명문 H대에 붙어서 유학까지 떠나게 됐어요. 또 딸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음대에 다니게 됐고요. 아들의 유학에 들어가는 학비도 만만치 않은데 딸의 학비까지 대야 하는 상황이었죠.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던 한 씨였지만 버는 돈의 대부분은 두 자녀의 학비로 다 들어갔어요. 그렇다 보니 돈은 많이 벌어도 늘 사람들에게 짠돌이 소리를 들으며 지내야 했어요. 그래도 주위에서 자녀들 잘 키웠다, 어떻게 키웠냐 하는 칭찬 소리를 늘 들었는데요. 자녀들 학비 되는 게 버거웠지만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힘도 나고 보람도 되는 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다짐하며 잘 이겨냈어요. 아들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금액이 얼마든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서 보내줬어요. 한 씨에게 자녀는 살아가는 의미였고 삶의 희망이었으니까요. 다행히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유학을 무사히 마쳤고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외국계 기업에 높은 연봉으로 당당하게 취업을 했어요. 한 씨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답받는 것 같아서 날아갈 듯 기뻤죠. 그리고 아들은 회사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학 중에 만난 사귀던 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했어요. 아가씨는 국내의 탄탄한 중소기업 대표의 딸로 부유한 데다 유학파인 똑똑한 며느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도 뿌듯했고요. 그런데 아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돈댁 경제 수준에 맞추려니 문제였어요. 사돈댁에서는 이쪽 형편을 고려해서 간소하게 하자고 했지만 간소하게 맞춘 예물과 결혼식 비용, 아파트 전세비를 감당하려니 그동안 모아둔 돈 3억 5천만 원과 퇴직금까지 일부분 땡겨서 5억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 딸도 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의 한 시립교향악단에서 일하다가 좋은 짝을 만나서 일찍 결혼을 했어요. 퇴직 전에 딸까지 결혼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씨가 좀 서두르기도 했지만 딸도 결혼을 원했기에 다행히 퇴직 전에 딸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. 그렇게 딸의 결혼을 준비하느라 남아있던 나머지 퇴직금마저 다 들어갔고요. 하지만 두 자녀를 모두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만족스러운 결혼까지 보내고 나니 부모 노릇 제대로 다 한 것 같아서 남부러울 게 없었죠. 실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한 씨를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했고요. 노후자금과 퇴직금 모두 바닥났지만 아깝지도 후회되지도 않았어요. 잘 키워놓은 자녀들이 그동안의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알아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. 두 자녀를 독립시키고 나서 퇴직한 한 씨에게는 5억 원 정도의 집 한 채와 4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가 전부였어요. 아직 60세로 국민연금 수령까지 몇 년이 남아있어서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. 아들이 높은 연봉을 받으니 이제 용돈 넉넉하게 받으면서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. 퇴직 후 시간도 많이 남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내 손잡고 여행이나 다니며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어요.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짠돌이로 살아온 삶이 드디어 보답을 받는 순간이 왔다고 믿은 거죠. 하지만 노후는 한 씨의 바람처럼 흘러가지 않았어요. 신혼 초에는 그래도 자주 왕래하며 살갑게 챙기던 아들 내외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. 문제는 넉넉하게 챙겨줄 거라 생각했던 두 자녀가 내놓은 용돈은 아들 50만원, 딸 20만원, 두 자녀 합쳐서 한 달 70만원이 전부였어요. 두 부부가 한 달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. 가지고 있던 예금과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생활하면서 한 씨는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그때서야 느낀 건데요.
자녀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밀려왔고요. 무엇보다 통장의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.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퇴직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 씨는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.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종신으로 신청할 경우 한 달 100만원 남짓한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. 당장 두 부부가 생활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. 결국은 아파트를 담보로 작은 가게라도 열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. 평생 회사 다닌 것 외에 다른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한 씨로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봤지만 마땅한 할 일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찾다 노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내기로 했어요. 그나마 일도 손쉽고 마진율도 좋아 보였거든요.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창업 노하우 같은 것도 배우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목 좋은 곳에 커피 전문점을 오픈했어요. 하지만 운마저 한 씨의 편이 아니었어요. 커피 전문점을 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했고 매달 생기는 적자는 한 씨를 난감하게 만들었죠.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대출을 늘려가며 어떻게든 가게를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적자의 폭은 점점 더 늘어만 갔고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. 결국 한 씨는 2년 6개월 만에 가게를 접고 대출금을 청산하기 위해서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어요. 지금 한 씨는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. 자녀에게 모든 인생을 걸었고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믿었던 한 씨의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거죠. 자녀들에게 들어간 교육비와 자녀의 결혼 비용에 들어간 자금, 퇴직금 등을 노후를 위해 잘 관리했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. 그동안 아들은 미국에 더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요. 그래도 옆에서 개나마 챙겨주던 딸마저 손주의 조기 유학을 위해 캐나다로 떠나게 되면서 지금은 옆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됐어요.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 씨에게 자녀에 대해 물으면 한 씨는 자식이 없다고 말해요.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이 나지만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. 자신의 꿈이었고 모든 것이었던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헛살았다는 허탈감에 괴로워하고 있어요. 자녀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다 보니 한 씨는 자녀들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도록 두지는 않았겠죠. 한 씨의 실수를 계기로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친 투자와 기대는 거둬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데요. 한 씨의 실수로 첫 번째, 너무 과도한 교육비가 문제였어요.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자녀를 지원하려고 노력해요. 한 씨의 경우처럼 무리해서 유학까지 보내게 되는 건데요. 아무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내 재정 상태가 자녀 유학비를 감당하고도 노후 준비가 가능한지를 따져봤어야 해요. 그걸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지원한 것이 문제였고요. 두 번째, 과도한 결혼 비용 지원이 문제였어요.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자녀의 결혼 비용이에요. 여유만 된다면 잘해서 보내면 좋겠죠.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형편에 맞게 보내는 게 맞아요. 한 씨의 경우 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면서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인 노후자금과 퇴직금까지 모두 써버린 건데요. 부모가 노후를 안정되고 여유롭게 살아야 결혼한 자녀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. 자녀 결혼보다 내 노후가 먼저라는 거죠. 세 번째, 무리한 창업이 문제였어요.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마저 담보를 잡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든 것이 큰 실수의 하나인 건데요. 평균 5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.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그 중에서 손쉬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. 실제 은퇴 후 60세 이후 시니어 창업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무더기로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. 이 시기에 창업한 60세 이상 시니어 창업자 약 24만 438명 중 19만 9,046명이 폐업을 했는데요. 즉 창업자의 83%로 10명 중 8에서 9명은 폐업에 내몰렸다는 얘기예요. 그만큼 시니어 창업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요. 한 씨의 마지막 실수가 창업이었던 거예요. 차라리 창업 대신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부부가 같이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만 꾸준히 벌고 주택연금을 매달 일정액씩 함께 받았다면 이렇게 나쁜 상황까지는 내몰리지 않았을 거예요.
그리고 한 씨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자녀의 주택 구입이나 사업 등의 자금으로 이르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본인의 노후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고요. 한 씨의 사례를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공감은 하실 거예요. 하지만 막상 냉정하게 선긋기가 쉽지 않죠. 그렇지만 은퇴 이후에도 30년, 40년을 더 살아야 하잖아요.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이 본인의 노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.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서 자녀보다 내 노후 준비가 먼저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우리 모두 아는 탈무드의 조언이 생각나는데요.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할게요.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